안녕하세요. 북 슬라이드입니다. 존니의 부자되기 습관, 대한민국 경제 독립 액션 플랜이란 책을 슬라이드 하겠습니다. 경제 분야 관련 서적이고요. 저자는 존니입니다. 펀드 매니저 출신으로 2014년부터 메리츠 재산운용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고 부에 대한 금융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강의하고 있는 유명한 강의 선생님이기도 합니다. 존니는 아내한테 소개를 받아 먼저 그 존니라는 저자를 알게 되었고요. 저자의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많은 부분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저자는 일본이 제조업으로 번 돈을 부동산이나 은행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잃어버린 20년에 일본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일본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의 한국에 처한 현실이 생각이 났습니다. 한국도 지금 현 정부가 들어서고 부동산이 많이 올라 더욱더 국민들이 부동산에 대한 집착을 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대도 퇴직연금을 해약하고 부동산을 사는 주 세력이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존니는 이거에 대해서 되게 한국의 현실을 이제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나라가 잘 되려면 돈이 일하는 데 가서 쓰임을 받아야 하고 그것이 바로 주식이라는 얘기죠. 하지만 한국 전체가 부동산이나 공무원으로 매달리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정책이 이런 것을 바꿀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책의 앞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당신은 열심히 일하는데 왜 돈에 쪼들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왜 돈 걱정에서 자유롭지 않은가? 이유는 명백하다. 우리는 유난히 다른 선진국에 비해 돈에 대해서 배우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으면서도 자본이 일하게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돈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도 이유가 된다. 그래서 한국은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금융교육에 대해서 너무 취약하고 그다음에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으면서도 많은 부분은 안 그렇지만 돈에 터부시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얻는 과정은 우리가 건강한 신체를 갖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과 비슷하다. 경제적 독립을 위한 과정을 파이낸셜 피트니스라고 한다. 매일매일 운동을 해야 건강한 신체를 유지할 수 있듯이 경제 독립도 매일매일 부자가 되는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해야 가능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저 경제 공부도 해야 된다는 것이 다시 한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경제 독립을 이루려면 금융 문맹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주위의 사람들과 정반대의 길을 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좀 더 많은 이들이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고 경제적 자유를 얻는다면 대한민국은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다. 거창하게 대한민국 국가까지 생각을 안 하더라도 자기 스스로가 각각의 경제적인 독립을 이룬다면은 사실은 금융 문맹에서 벗어났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이 경제 대국이 되는 데는 세 가지가 꼭 필요하다. 첫째는 창업가 정신, 두 번째는 여성 인력의 활용, 세 번째는 금융교육이다. 근데 어쨌든 이 책에서는 금융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매스컴에서도 돈 없이 행복할 수 있다.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다라는 말이 심심치 않게 나온다. 하지만 이 말은 반만 맞고 반은 틀리다.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은 아니지만 돈이 없으면 불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평생에 경제적으로 쪼들리는 삶을 살면서 행복하기를 바랄 수는 없다. 그 누구도 그렇게 사는 것 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이 거의 대부분 이라고 하는데 아마 다른 분들도 동의하시리라 봅니다. 돈이 많은 부분에서 자유를 주는 것도 사실이니까요. 돈 때문에 원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 어려운 여생을 보내게 된다면 이것이 바로 돈의 노예가 되는 삶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혹 다른 아이에게 뒤처질까 걱정이 되어서라는 말이다. 절박한 심정이야 이해되지만 사실 상식적인 대답은 아니다. 단순히 우리 아이 성적이 뒤처질 것이 염려돼서 나이 노후를 망치고
아이들을 가난하게 만들어도 좋다는 말인가? 아이들도 빈곤해지면 물론 가정의 행복을 빼앗고 국가적으로도 큰 손해를 끼치는 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변명치고는 너무 빈약하지 않은가? 사교육을 아무리 끊으라고 해도 끊지 못하는 것은 결국 옆집 아이 때문이라는 이야기 아닌가? 이 저자가 한국의 사교육에 대해서도 많이 비평적인 시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사교육을 과하게 시킨 것에서도 자유롭지 못한 편인데요. 호주나 미국의 중산층 가정에서도 한국과 중국의 사교육 열풍을 따라한다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결국 지식사회라서 교육을 잘 받아야 하는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교육이 꼭 나쁜 게 아니고 진짜 효율적인 사교육을 하는 게 포인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일했던, 그러니까 저자가 일했던 뉴욕에서 높은 연봉을 받는 동료들 중에서 뉴욕시에 사는 이들은 대부분 차가 없었다. 자동차는 사는 순간부터 감가상각이 시작되기 때문에 손해다.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자가용 구입에 들 큰 돈을 앞으로 가치가 오를 주식에 투자하는 게 훨씬 현명한 생각이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세계적인 부자 워렌 버핏의 자동차 철학이다. 그래서 한국인도 대도시에 산다면 굳이 자동차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 타는 차가 이제 어느 정도 폐차 직전까지 가면 더 이상 차를 살 생각은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여기서 워렌 버핏이 그 자동차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게 놀랍고요. 워렌 버핏이 세계적인 부자임에도 평범한 주택에서 자기가 청년 때 살았던 그 평범한 주택에서 지금까지 살고 있다고 하고 사진에서 봤는데 그 주택이 진짜 평범한 주택이더라고요. 그거를 보고도 제가 또 한번 놀란 적이 있습니다. 돈이 없고 월급이 적다고 불평하면서도 조금만 돈이 보이면 해외여행을 가서 모두 써버리고 오는 사람이 많으면 물론 심지어 신용카드 할부로 빚을 지면서까지 해외여행을 당연시한다. 그런 한국에서 3포세대 헬조선, 흑수저, 소확성, 욜로 같은 말이 유행하고 있다. 어차피 자신은 부자가 될 수 없으니 차라리 지금이라도 실컷 쓰고 즐기겠다는 생각인 것일까? 사실 이렇게 뭐 해외여행이 자유화되고 많은 사람이 해외 가지만 이렇게 자기 빚까지 내면서 가는 것은 사실은 바람직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금융 문맹은 많은 돈을 번 사람도 파산하게 만든다. 그래서 무섭다. 단순히 월급에서 생활비를 아껴 저축하는 마음으로는 경제 독립을 이룰 수 없다. 돈이 일하게 하는 현명함, 즉 금융을 이해하는 것이 경제 독립의 실현에서 필수적이다. 그래서 먼저 월급에서 생활비를 쓰는 것에서 시작하여 돈이 일하게 되는 데까지 가야 한다. 이런 이야기겠죠. 금융 문맹은 질병, 그것도 악성 전염병이다. 한 사람의 경제 상황을 망치는 것을 넘어서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전파되어 그들을 가난에 빠뜨리고 급기야 국가 경쟁력까지도 갉아먹는 전염병 말이다. 이것이 금융 문맹에 처한 한국의 현주소다. 지금은 예전과 많이 달라졌긴 한데요. 아직도 금융교육이 저도 낙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융교육을 이야기하면서 검소함과 저축을 강조하죠. 제가 생각할 땐 검소함은 맞지만 검소함과 투자로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용이 유익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